한밤의 스포츠 토크 야단 패설 시간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결국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제대로 오르지 못한 채 올 시즌을 마치게 됐습니다. 지난 7월 복귀전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 최근 두 시즌을 통째로 날린 셈인데요. 어깨 수술을 받은 선수 대부분은 재기에 실패했다는 전망이 점점 현실화되는 건 아닐지 걱정인데요. 그래서 오늘 야단 패설에서는 데니얼 김 해설위원 그리고 어수익 박사와 함께 류현진 선수의 현재 상태와 그리고 재기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데니얼 김 해설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저희와 방송을 처음 하는 어수익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어수익이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어깨 전문을 주로 했었기 때문에 어깨 쪽은 제가 전문 분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이제 무릎이나 무슨 골절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류현진 선수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어수익 박사님께서 의학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풀어주실 겁니다. 두 분이 좀 그 안면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데니얼 김 해설위원께서는 어떻게 그 어수익 박사님을 알게 되셨어요? 저는 뭐 야구 선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부상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제 주위에 이제 야구 선수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 환자로서 박사님을 찾으셨고 아하.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예. 밥도 가끔 먹고 예, 그렇군요. 실제 선수들도 또 이렇게 수술을 집도하시고 네, 또 네, 네. 예,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네네네. 예.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끔 있었습니다. 예, 어떤 선수가 좀 있었는지 한번. 안치홍 선수 예. 해설위원이시죠? 예, 해설위원이죠. 그분이 부러져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네. 예, 어딘가 개인적인 사정상 네네. 개인적인 사정. 네네. 수술을 했었던 적이 있고 뭐 그 외에 뭐 고등학교 뭐 이런 선수들, 네. 중학교 선수들 좀 했었고요. 근데 이제 선수들을 수술하고 나서 느끼는 바인데 조금 감독님들이 너무 이제 급해요. 급하시고 빨리 선수 이제 그 경기에다가 이렇게 진출을 시키려고 예. 그렇게 막 빨리 하시는 경향이 많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좀 제대로 재활 기간을 못 예. 채우고 나가서 또 경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어깨나 팔꿈치가 제대로 낫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류현진 선수도 고등학교 때 네. 팔꿈치 수술을 한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에 데뷔하자마자 만으로 19세 대선 해 때부터 상당히 많은 이닝수를 던졌어요. 그때부터 이비의 기능 이상을 소화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아마추어 시절서부터 또 프로에 갓 데뷔하자마자 잘 던지다 보니 네. 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많이 등판을 하게 되면서 이게 쌓아지는 거죠 부상 예. 자체가. 예. 어쨌든 그런 케이스들을 그러니까 선수들이 몸을 다치고 나서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마운드에 서고 또 경기를 뛰는 모습을 네. 또 박사님께서 네, 네. 실제로 많이 봤기 때문에 안타까웠습니다. 또 그런 부상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있을 걸로 제가 예상을 합니다. 아까 그 안치홍 해설위원 얘기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어디가 부러지셨죠? 그거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일단 류현진 선수 이야기 계속하죠. 네. 제가 좀 상황을 정리정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18일이었죠. LA 지역의 가장 그 유력 일간지 LA 타임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올 시즌 다저스 구단 류현진 선수의 컴백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올 시즌까지도 류현진 선수가 복귀하기 어렵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예. 하지만 류현진 선수 본인은 올 시즌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구단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자, 그리고 21일이었습니다. 얼마 안 됐죠. 드디어 다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21일 날 시뮬레이션 피칭이라고 해서요. 경기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실제로 타자들이 타석에 들어서고 경기 상황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시뮬레이션 피칭을 했다고 해요. 25개의 공을 던졌고요. 최고 구속이 140km. 87마일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자, 왜 류현진 선수가 시뮬레이션 피칭을 진행을 했을까요? 데이브 로버츠 LA 다저스 감독은 류현진 선수가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 이름을 올리기에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지금 류현진 선수가 어느 정도 몸 상태인지 확인하고 싶었고 또 내년 시즌을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140까지 나온 거면은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고 볼 수 있나요? 류현진 선수가 정말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냈었을 때 2013년 시즌, 2014년 시즌 구속이 95마일, 153km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예. 본인의 최대 구속은 아닙니다만은
과정이라고 봤었을 때 뭐 아주 나쁜 그런 구속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거의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주 절박한 상황은 아니구다라는 희망적인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냐면 걱정이 되는 게 류현진 선수가 그 재기를 뭐 계속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재활을 해서 또 7월에 복귀전을 또 치렀었고 네. 그러고 나서 또 문제가 생겨서 네. 다시 또 부상자 명단에 들어감으로써 시즌을 포기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류현진 선수가 복귀전을 치르긴 치렀죠. 7월 8일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그때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네. 한 투구수가 한 40개 정도 넘어가면서부터 그때서부터는 류현진 선수답지 않은 모습 또 구속 저하가 완전히 눈에 보일 정도로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저의 경험, 구단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제가 봐왔던 부분들은 선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90%까지는 그냥 큰 무리 없이 완성이 된다고 해요. 재활 과정에서. 근데 마지막 10%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좀 전문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깨 수술하고 이 팔꿈치 수술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어깨 수술 같은 경우에는 류현진 선수가 이제 경관절화 상순이 파열이 돼서 그게 이제 경관절화 상순이라는 것은 이두박근의 힘줄이 어깨뼈에 가서 붙는 부위에 있는 그 섬유연골 복합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여기군요. 네네네. 그게 보통 이렇게 팔을 들었을 때 투구를 던질 상태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두박근에 의해서 당겨집니다. 이게. 예.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던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적으로 뒤로 가게 되면 자꾸 당겨지죠. 그러면서 그 섬유연골 복합체 그 자체가 그 경관절화 상순이 뜯어지게 되는 거죠. 찢어지는 네네네 거죠? 뜯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정도가 심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관절경을 이용해 가지고 꼬매서 붙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게 있고 팔꿈치 수술 같은 경우에는 뼈와 뼈 사이를 인대를 이어버리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뼈와 뼈 사이를 갖다 잇는 수술이고 또 반대 그 인대는 보통 이제 이쪽 이 손목에 있는 힘줄을 뜯어가지고 떼가지고 정상적인 거죠. 그걸 갖다 여기를 이렇게 재건 수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힘줄을 갖다가 뼈에다 붙이는 수술이 하나는 뼈와 뼈 사이의 인대를 재건하는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의 인대를 갖다가 재건하는 수술은 그래도 회복이 빠르고 또 재활이 잘 되고 힘을 잘 받기 때문에 단순한 재활에서도 잘 회복이 되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토미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속도가 빨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토미존 수술이라고까지도 얘기하는데 그 수술은 그 유현진 선수도 받았죠. 그렇죠. 동상고 시절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재활이 잘 되는 편인데 어깨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힘줄하고 뼈하고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를 했으면 상관없는데 근육과 힘줄이 뼈에 가서 붙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게 더 재활 치료가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완벽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재활이 잘 안 되고 투수로서의 그 복귀가 잘 안 되는. 그럼 지금 류현진 선수의 표면적인 문제가 네. 어깨가 아니라 팔꿈치가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죠. 왜냐하면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때 이제 부상자 7월달에 부상자 명단에 들어갈 때는 어깨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깨 문제는 아니었고 팔꿈치 문제였는데 아마도 어깨는 그래도 지금까지 14개월 동안 재활을 받았고 또 2개월을 더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깨의 상태는 그래도 계속 좋아지는 쪽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팔꿈치는 아마도 어깨를 갖다가 이제 잘 보호를 하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유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보호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깨를 잘 안 쓰고 팔꿈치를 더 쓰게 되는 겁니다. 경기 영상을 보게 되면 원래 그 어떤 그 높이에서 던지는 것보다 좀 더 낮은 상태에서 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어깨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그런 보상 기전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아플까봐 나오는 거죠. 아프다기보다도 다치지 않으려고. 다치지 않으려고. 아픈지 안 아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상적으로 팔꿈치 쪽에 이제 더 힘을 주게 되고 그래서 더 무리가 갔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평소에 괜찮던 부위가 과도한 그런 어떤 부하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염증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염이라기보다는 인대염으로 보여집니다. 인대염. 건염은 그 차이가 뭔가 인대염과 건염의 차이. 건이라는 거는 이제 한자로 건이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힘줄입니다. 그리고 인대는
인대는 말 그대로 인대인데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는 게 인대고 예. 힘줄은 근육하고 뼈를 이어주는 이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인대염이다. 네, 인대염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예전에 네. 류현진 선수가 토미존 수술을 했었잖아요. 네네. 혹시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그 부상이 조금 더 심각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일단 어깨로 시작을 해서 이제 문제가 팔꿈치로 갔다라는 점. 네. 그게 올 시즌의 새로운 그러한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팔꿈치까지 고장이 난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어 박사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실제로 미국에서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토미존 수술,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 같은 경우에 성공률이 85%입니다. 85%. 네,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수치고 예. 그리고 어깨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앤드루스 닥터라고 미국의 최고의 어깨 전문의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5년 동안 36명의 투수들을 어깨 수술을 했는데 성공한 케이스라는 뜻은 예전 기량을 찾은 선수를 의미하거든요. 네. 단 한 명밖에 안 나왔대요. 물론 마운드에 다시 복귀한 선수 있지만 예전처럼 공을 던진 투수들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었다라는 예. 부분이고요. 한국에서도 많은 투수들이 어깨 수술을 하고 또 메이저리그에서도 어깨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 네. 최근 들어와서 마이클 피네다라는 뉴욕 양키스의 선발 투수가 있거든요. 2012년 시즌에 4월에 어깨 수술을 했는데 2년 반 동안 뛰지를 못했어요. 예, 그리고 돌아와서 예전 구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의 예전 구위 비슷하게 지금 찾아서 10승 이상까지 거둔 그러한 경력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긴 하긴 합니다만은 최고의 시나리오에서는 시간이 좀 다소 걸린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 팔꿈치 인대염이잖아요. 네네네. 예. 그럼 토미존 수술을 했던 류현진 선수가 혹시 그 과거의 전력에서 살펴보면은 또 똑같은 수술을 반복해서 하는 또 선수들이 있었나요? 토미존 수술은 뭐 2번, 3번 하는 선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LG 트윈스에서 뛰고 있는 그 이동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3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수술을 해서 재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그 재수술을 하면 할수록 좋은 건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그건. 그리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2번 수술한 그 투수들의 커리어가 점점 짧아진다라는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네. 2번, 3번 한 선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어깨 수술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번 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된 이유 팔꿈치 이제 인대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류현진 선수와 다저스의 계약이 2018년까지입니다. 과연 이 계약과 또 다저스의 상황 순조롭게 흘러가지만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계약에 대해서 많은 야구 팬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류현진 선수가 이 계약 조건이라든지 또 계약 기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재활에 집중을 하는 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보고요. 물론 말씀해 주신 대로 2018년까지 계약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봉이라든지 이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비용 같은 거 구단에서 다 처리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은 방출이 되고 앞으로 내 아이 미래가 어떻게 되지 이러한 생각보다는 그냥 집중을 하면서 이제 빨리 건강을 회복을 하는데 그게 우선순위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아직 류현진 선수가 나이가 뭐 많은 선수가 아니에요. 아직도 20대입니다. 네. 그리고 2018년 시즌에 계약이 완료될 시점에 만으로 31살이거든요. 아직도 전성기입니다. 2년 후에도 류현진 선수는 전성기 나이로만 봤었을 때 네.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빨리 건강을 회복을 해서 이번 계약 2018년도에 마무리될 때쯤까지 건강을 찾는다라면은 그때 다시 또 네. 메이저리그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선발 투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류현진 선수가 뭐 잘 극복하겠지만 트라우마 같은 정신적인 부분 때문에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닐까요? 의학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는 없지는 않겠죠. 조금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난다긴다한 메이저리거들을 갖다가 요리했던 류현진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런 것은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동산고 시절에 그 토미존 수술을 받고 네. 회복을 하고 자기가 정상의 투수로 됐었던 그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는 미미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제에 있어서는. 네. 근데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선 절대 안 되겠지만 류현진 선수의 현재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류현진 선수의 거취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류현진 선수는
너무 크게 길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하루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매일 본인에게 주어진 일정 집중을 해서 그래야지 또 심리적으로 이 긴 재활 과정을 버텨낼 수 있다라고 네. 많은 경험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내가 3개월을 이 생활을 더해, 내가 어떻게 1년을 더해 이런 생각보다는 하루하루씩 그냥 내가 해야 될 부분들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시간이라는 것은 분명히 흐르기 때문에 또 좋은 시절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팀이 방출이 되고 어차피 2018년까지 네. 계약은 되어 있고 류현진 선수의 연봉은 100%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방출이 돼도 보장액은 류현진 선수가 받게 됩니다. 예. 연봉은 받아요 2018년까지. 앞으로 받을 거를 방출하게 되면 앞으로 받을 걸 그냥 한 번에 지급하게 되는? 그런 뭐 그거는 건가요? 구단과 협의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2018년에 류현진 선수 연봉이 거의 800만 달러 되고요. 6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나 또는 뭐 경제적으로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본인의 매일 소화해야 할 그 재활 과정만 집중. 예.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죠. 맞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예. 네. 류현진 선수 뭐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많지만 네. 또 본인은 그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그 하루하루 맞습니다. 일정에 최선을 다하면은 좋은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깨와 팔꿈치 지금 류현진 선수는 다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의학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허. 보기엔. 네. 어깨와 그럼 그 팔꿈치 앞으로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의학적으로 좀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까요, 류현진 선수가? 다시 말씀 계속 드리지만 재활 프로그램에 충실하고 네. 그리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또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첨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미국에서 그런 치료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치료 중에 비수술적 치료 중에 네. 증식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증식 치료. 네, 증식 치료라고 또 따로 말하면은 다르게 말하면은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더. 네. 그리고 또 뭐 그 외에도 무슨 충격파라든지 그런 치료들도 요새 좋은 치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같이 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회복하고 원래 그 투구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외국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많이 갖춰져 있겠죠? 그렇죠? 아마 그렇게 갖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근데 이제 제가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구단에서도 류현진 선수를 굉장히 그 신경 쓰고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뭐 지켜봐야겠죠. 네. 네, 오늘은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 어수익 박사님 그리고 데니얼 킴 해설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류현진 선수 아마 본인일 겁니다. 저희가 응원하고 바라는 대로 부상 잘 극복하고 내년에는 꼭 그 코리안 몬스터의 모습으로 건강하게 다시 마운드에 서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야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굿바이.